저도 지금 뉴스를 통해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봤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매우 실망스럽다.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들의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의 존재 자체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퇴진 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리스크, 내란 사태, 주범의 대통령직 배제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조기 퇴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기가 언제냐를 가지고 아마 또 논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임기가 2027년 5월 10일인데 5월 1일까지 하면 조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서 좀 무의미한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 압도적 다수가 요구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형법이 정한 가장 중대한 범죄, 소추 배제, 불소추 특권에도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내란 범죄의 수괴, 사형, 무기징역, 금고 외에는 처벌 형량이 없는 그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 유지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즉각적인 퇴진, 즉각적 탄핵 외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공연히 시간 끌고 논의한다고 세월 보내고 그나마 알량한 기득권 유지하겠다는 생각 버리고 정면으로 이 현재 처한 상황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이거 부결시켜서 시간 끌어보겠다 이런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배신자 뭐 그런 걱정을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민주공화정에 대한 반역행위입니다. 반역행위에 동조하는 것도 반역행위입니다. 이 반역행위를 끊어내고 정상적 헌정질서로 가자는 행위는 반역행위에 대한 배신이 아니고 국민에 대한 충성 그 자체일 뿐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직무정지를 찬성한다고 말은 하는데 당론은 탄핵 반대예요. 한 입으로 두 말을 안 하는 척하면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이거 조기 퇴진 하대요 책임 총리 조기 퇴진하고 조기 처리하면 되지 무슨 쓸데없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정치적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적 책임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최대의 리스크 자체가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거야 당연히 더 이상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퇴진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만약에 그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것이 퇴진하는 건 말고 다른 건 하겠다라는 뜻이라면 이것 자체가 국민을 향한 명백한 기만행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법적 책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형사법 책임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검사 아닙니까? 검사를 지휘하던 검찰총장 아닙니까? 지금은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대한민국 법질서 집행의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본인이 명백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그랬다면 당연히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불소추 특권의 대상이 아닌 것 본인이 잘 아실 겁니다. 당연히 현재 상태에서 수사하고 필요하다면 체포, 구속하고 필요하면 당연히 기소해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게 법적 책임이겠죠. 실질적으로 이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공수처, 검찰청, 경찰 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 이 세 군데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걸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테고 그건 나중에 우리 원내대표께서 기회가 되면 나중에 말씀하시도록 하시고요. 분명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을 이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뭐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실질적인 지휘자가 누구냐? 그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께서도 우리 당이라고 표현하신 거겠죠. 근데 그 우리 당이 지금 탄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특검이나 상설 특검도 반대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게 책임을 지는 첫 출발점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우리 원내대표가 하실까요? 탄핵 부결에 대해서 아마 염려가 많아서 아마 질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님의 질문의 진위는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퇴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탄핵이 가결돼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국민이 명령하고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탄핵은 반드시 가결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만에 하나 국민의 정말 작은 우려대로 국힘당이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당론으로 부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로 인해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민주당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뜻을 모아서 즉각적으로 탄핵을 다시 재추진하겠습니다. 12월 10일이면 정기국회가 종료되는데요. 12월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서 탄핵을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박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그때도 안 되면 어떡하시게요? 또 두드리겠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원내 대표부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셨던데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를 하겠지만 저는 이 과정 자체가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내란 수괴, 내란 범죄 행위에 적극 동조한 사실상의 공범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역사 속에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들리는 바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장단에 표결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 맞는 거죠? 네. 1시 반까지 뭐 미뤄달라 이렇게 했다는데 왜 미룹니까? 그리고 실제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되는데 당사로 모이라고 자꾸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엄군들의 목표 중에 하나는 국회의사당을 봉쇄, 당초 목표는 봉쇄를 해서 의원들이 못 모이게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의원들 의결 정족수가 150명을 넘은 상태인데 민주당 의원들만 해도 그런데도 지금 표결을 못했던 이유는 이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측이 표결 시간을 뒤로 미뤄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계엄군들은 이미 창문을 깨고 진입을 시도하는 등으로 무력 진입을 하고 있는 판인데 시간을 지연하면 거기서 총기 난사라도 발생하면 실제로 그걸 무력으로 저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실제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저런 사정을 종합하면 사실상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역할을 사전에 맡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죠. 결국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내란 행위의 주요 역할을 분담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제 추측대로라면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이에 동조한 국민의힘의 주요 원내 당직자들, 이걸 알고 동조한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은 내란 행위의 주요 책임자입니다. 우리 형법에 의하면 내란 수괴 우두머리는 한 명일 테니 대통령이겠지만 주요 임무 종사자, 주요 역할을 아예 분담하고 책임진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에 합세한 국민의힘 지도부, 지금 명확하게 내란 제 책임을 명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당이 조직적으로 이런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 해산 사유인 위헌정당이라는 게 판례입니다. 만약에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계속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 세력을 옹호한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헌법적, 형사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탄핵될 때까지, 책임을 물을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킬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위헌정당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경우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이니까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 해산 청구의 주체는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수사에서 검찰을 배제해야 된다는 부분은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서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거를 검찰이 계속 수사를 했다가 나중에 판결 과정에서 이거는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수사한 거라서 위법수직 증거다 또는 공소기각 사유다 이렇게 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혼선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특별검사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고, 계엄과 관련해서는 우리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을 포함해서 그리고 대통령실과 지금 국민의힘까지 계엄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수십 번 이야기하던 자들이 계엄을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계엄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국방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실은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 이상이 생기면은 군 통수권은 누가 행사하게 됩니까? 원래 계엄 세력의 기본 구상이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가져오거나 남북 관계의 충돌을 조작하거나 아니면은 시민 간의 충돌을 조작하거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두고는 윤석열과 그리고 이번 계엄 내란에 참여했던 그 하수인들, 아직 다 드러나고 있지 않은 자들이 누구인지가 다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구속 수사 전면 실시하고 윤석열의 군 통수권을 뺏지 않고서는 우리 국가는 하루도 편하게 잠잘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믿고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윤석열의 군 통수권은 즉각 박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윤석열에게 군 통수권이 남아있는 한 계엄 위험은 누구도 사라졌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무슨 수로 그걸 보장할 겁니까? 여기서 저도 하나 좀 덧붙일 얘기가 있습니다. 일반적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을 한다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사 쿠데타, 친위 쿠데타를 한다. 그것도 현직 대통령이 상상할 수 없지요. 그래서 최초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나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대다수의 언론이나 정치권 또 식자층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망상이다. 이재명 저 이상하다. 김민석 이상하다. 민주당 지도부 이상하다. 가짜 뉴스로 국민을 선동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했지 않습니까?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일반 상식을 벗어나는 판단과 결정을 하고 실제로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방 안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아무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만약에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앞으로는 안 할 거다. 그전에도 안 한다는 말 수없이 하고도 했지 않습니까? 이번은 진실일까요?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더 나빠졌습니다. 명백한 가장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가장 중대범죄로 평가받는 내란죄를 과감하게 벌인 집단입니다. 자기의 가족들의 범죄를 감추거나 비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직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했는데 순순히 이때까지 수없이 저지르던 그 불법 행위를 갑자기 중단하고 순한 양이 되겠습니까?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 가만있어 보자. 우리 원내 수석이 안 오신 것 같네. 아까 다시 한다고 하셨는데 최대한 빨리 하면 며칠 정도 걸립니까? 12월 10일로 정기 국회가 종료되고요. 12월 11일부터 임시 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바로 발의해서 법사위 의결 거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면 바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뭐 한 열흘 걸립니까? 아닙니다. 정말 빨리 하면 3일이면 할 수 있습니다. 3, 4일? 네. 될 그리고- 때까지 최대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임시회의는 최대한 한 달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 해야 되겠네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네. 될 때까지 부결될 때마다 아마 국민의 분노는 끝간데 없이 아마 증거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부결할 때마다 국힘당 자체가 존속에 엄청난 위협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있을 탄핵안 가결만이 보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택은 국민의힘이 하겠지요. 네, 그런 점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소통과 협력, 대화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압박 부분만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결국 지역구에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주는 것, 이게 제일 큰 압박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 손에 달렸다. 저희도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국 이 나라 주권자가 어떤 태도로 어떻게 대리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됐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문제를 좀 챙기고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래는 이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도 저희가 경제안보상황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구축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이 일이 벌어져서 지금 내란 대책이 윤석열 내란 사태 대책이 대책위에서 그걸 아예 하나의 영역으로 만들어서 우리 입장에서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라도 좀 파악하고 관리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 생각을 원내대표가 대신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실은 사전에 이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예, 진실하예위원장, 예, 내정자가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있는 정형식 재판관에 처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란의 수괴로 몰려서 지금 당장 구속되고 수사받고 정치적으로는 탄핵의 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많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재판관은 정원 9명 중에서 지금 6명이 있고요. 저희 국회는 최대한 빠르게 9명 완전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헌법재판관 정형식, 아마 이분은 다음에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금 국힘당이 지금 내정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분의 바로 처형을 장관급인 처형이요? 처형입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에 처형되는 분입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자,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거는 탄핵을 한편으로 대비하고 탄핵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네. 진행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아까 그 짧은 담화 중에 비상계엄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비상계엄을 준비하거나 고려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도를 보니까 이번에 국회를 침탈한 거는 경고성이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경고. 뭔가 본 행위를 남겨놓은 거죠. 본격적인 행위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경고. 경고 다음에 뭐가 있어요? 뭔가 한다는 거죠. 그 말 속에 이미 제대로 된 비상계엄 조치, 국회 침탈 조치를 하겠다. 그 뜻이 난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경고란 말 속에. 두 번째로는 계엄이 해제된 후에 여당 지도부를 만났을 때인가 어딘가 이거 제 보도에 나온 얘기이긴 한데 그 반국가 세력을 척결할 테니까 당이 도와달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죠. 그런 기사 있었죠. 네. 반국가 세력을 척결을 하려고 계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패했죠. 근데 그 후에 역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할 테니까 당이 도와달라. 그 계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계엄 안 하겠다라고 한 걸 보니까 오히려 계엄에 의지가 있지 않냐 이런 의심이 좀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법률가들 사이에는 매우 의미 있는 말입니다.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영역의 문제죠.
국회를 침탈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그리고 개헌법이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국회를 침탈했기 때문에 내란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저질렀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더라도 불소추 특권 예외 조항 때문에 내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구속될 수도 있어요. 재판에 회부될 겁니다. 그리 복잡한 사건도 아니죠, 이거 사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증거인멸, 뭐 도주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증거인멸 여부,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범의 위험성이 무지하게 높아요. 그런데 재범할 사람이 재범하겠다고 재범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안 한다고 하죠, 오히려. 그 위험성을 의심받을 때는 안 한다고 적극적으로 미리 말을 하는 거죠, 보통.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더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얘기가 많았죠.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하면 곧바로 해제되고 민주당이 과반수인데 계엄할 리가 있겠냐, 수없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감하게 국회 의결을 막기 위해서 계엄군을 범죄를 감수하면서 국회에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 정권의 본질입니다. 자기들이 그것 때문에 절대로 못할 거다라고 해놓고는 즉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정권의 본질이다. 앞으로는 더 심각한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리스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과감하게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것이 바로 이 정권이다.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오후에 있을 탄핵 의결에는 국민의힘 역사와 국민에 반역하지 말고 대한민국 주권자의 주권 의지에 따라서 국가 반역행위, 반란 행위를 자행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참여하고 함께하기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